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은 무엇인가요? 여기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이의 인생에 행복을 더해주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나른한 햇볕이 비추는 오후, 춘천시 자원봉사센터를 찾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가득한 이것은 현수막인가요? 시끄럽게 돌아가는 재봉틀과 함께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해연수목으로 시장 바구니 만들고 있어요. 이곳에선 버려지는 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재탄생시키는데요. 만들어진 가방은 춘천 지역 먹거리 직매장에 무료로 나눠줍니다. 현수막이 이게 환경에 또 좋고 저기 환경에 안 좋고 그래서 버려지는데 썩지도 않고 그래서 만들고 있어요.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땅에 매립돼도 썩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켜 왔는데요. 이렇게 재활용하다니 너무 좋은 생각 아닌가요? 가방 만드신 지 얼마 됐어요? 저는 오래 안 됐고요. 다른 오래 하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전 도와줄까 하고 저는 하고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가장 오래 하신 분은 얼마나 하셨는데요? 이게 이 원장님이 오래 하셨어요. 위원장님이요? 오랫동안 그리고 꾸준히 봉사를 해왔다는 이옥희 위원장님입니다. 폐현수막 장바구니 제작 외에도 김장, 반찬 나눔 등 여러 활동에 참여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봉사활동 외에도 절과 복지관 등 현재까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다양하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옥희 씨는 어떻게 봉사와의 인연이 시작됐을까요? 봉사활동 한 지는 50년.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새마을에 우리 선배님들이 같이 나와서 도와달라서 나왔던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봉사를 하고 있어요. 선배 권유로 봉사에 참여하다 부녀회장이 됐고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되면서 이제는 가장 앞장서서 실천합니다. 보람도 있고 좋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봉사활동이라는 건. 그리고 또 보람도 있어요. 그리고 기쁘고요. 좋아요. 또 이런 우리 회원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더 좋죠. 더 즐겁고.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 힘이 나는데요. 같이 작업하는 회원들의 마음에도 행복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신가요? 옆에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있으면 시간도 잘 가고 이것도 해달라고 시장에 나가면 이것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방을. 그러면서 저거 우리가 만드는 거였는데 그럴 때부터 보람 느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거해온 현수막은 재단부터 박음질에 마무리까지 봉사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데요. 하루에 100개 정도 만들어지는 이 가방은 한 달 동안 총 2,500개를 만들어 기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볍고 편리하고 또 빨아서 쓰면 또 쓸 수 있고 이거는 일회용을 쓸 필요 없이 계속 이거는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엄청 편리하잖아요, 이 가방이. 그래서 한 번이면 시장을 나올 때마다 이거 들고 나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열정으로 만드신 거죠? 그럼요. 이걸 우리 동네 분들이고 우리 시장 보러 나오시는 여성분들이 쓰는 가방인데 명품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못 만들죠. 이 가방을 사용할 사람들을 위해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내는데요. 정성 가득 장바구니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다 갑자기 어디 가시나요? 어디 가세요? 예, 혼자 계시는 할머니들 도시락 반찬 두시는 할머니인데 좀 한번 들여다보려고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거 가는 길이에요. 현재 이옥희 씨가 소속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주기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반찬을 챙겨드리는 등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이 없어도 생각이 나면 찾아와 함께 담소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깜짝 방문은 어르신에게 선물과도 같습니다. 좋죠. 어느 자식이 그렇게 하겠어. 나도 자식 있어요. 아들, 딸 다 있는데 이거 사촌이 더 나.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안 해. 난 부녀회장이 날 먹여 살기는 거나 똑같아. 내가 늙어서 반찬하기 힘들잖아. 반찬을 해다 주니까
늙으니까 뭘 얼마나 먹어. 고기 사다가 무 넣고 끓여서 한국자 떠가지고 밥 한 공기 먹는데 그 김치 해다 주고 반찬 해다 주는 거 그거면 다음 달에 볼 때까지 먹어. 이야기를 나누는 표정에 행복이 가득하네요. 하여튼 건강하게만 사셔요. 아유, 고마워. 건강하게만 하면 돼. 짧게만 느껴지는 시간, 헤어짐의 아쉬움은 뒤로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인사를 합니다. 홀로 사시는 이의 말동무가 되어 얘기도 나누고 먹거리를 챙겨주며 그 마음도 함께 나누는데요. 봉사자들이 있어 오늘 하루 누군가의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아유 좋죠. 어머니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니까 좋죠. 더 친밀해지고 제가 해드린 반찬을 잡수시면서 고마워하고 또 다른 분들도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참 더 넉넉하고 또 뭐 애사이 많다면 더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는 게 마음 아프고 이제 좀 더 넓혀가면서 하려고 해요. 저는. 앞으로 여기 있다면 그 폐원수막도 저희들이 좀 더 넓혀서 그 이런 중앙시장이나 풍물장이나 상인들한테 좀 더 논아줘가지고 그걸 일회용을 쓰지 말고 그 가방을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더 일을 하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고. 누군가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주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이번엔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봉사자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 CPR 봉사단을 찾았습니다. CPR은 심폐소생술의 약어로 심정지 상황에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법인데요. 어떻게 이 봉사단을 만들게 됐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강사 과정에 그 CPR을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때는 한국에는 CPR 강사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이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프리랜서로 강사 활동을 하다가 1995년도에 단체를 만들어서 이름을 한국 CPR 봉사단으로 했습니다. 약 28년 전 처음 만들어진 한국 CPR 봉사단은 춘천에 본부를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알리며 실제로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데요. 이 봉사단의 신명섭 단장은 명장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다른 봉사를 많이 해봤는데 일단 한계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수중 같은 데는 뭐 여름철 수중 자원봉사 이물질 제거라든가 이런 거 말고는 별로 이제 없었어요. 또 뭐 인양작 같은 거 가끔가다 있지만 근데 CPR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한테라도 이걸 널리 알려가지고 응급 상황에서 다 사람들이 이렇게 구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CPR 봉사단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곳에 왔는데 CPR을 안 배워볼 수 없겠죠. 오늘은 특별히 CPR 강사 자격증이 있는 회원이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의식을 확인하고 도움을 청한 후 흉부 압박 30회, 기도 개방 후 2회 숨 넣어주기를 반복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단장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이제 군생활이나 다른 사회 봉사센터 등을 활용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단장님한테 배우고 나서는 그동안에 제가 갖고 있던 지식과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어리석고 때로는 또 위험하기도 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른과 소아, 영유아는 CPR 방법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영유아는 손가락 2-3개를 이용해 4cm 깊이로 압박해야 하는 것처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성인은 두 손으로 5-6cm를 누릅니다. 어린이는 한 손으로 4-5cm 정도 눌러요. 우리가 이제 그 심장의 크기가 성인, 유아, 어린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마사지 눌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한창 CPR에 대해 배우고 있을 때 옆 사무실에서 열심히 업무를 보고 계신 한 분. 이분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한국 CPR 봉사단의 단장님의 아내로서 2014년도에 지도자 자격을 땄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2017년부터 이제 한국18봉사단의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끄는 봉사단을 함께하며 많은 도움을 줬던 함현숙 사무국장. 스키 파트롤이나 마라톤과 같은 대회에 혹시나 하는 위험을 대비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할 때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많은 의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묵묵히 곁을 지켜줬던 아내에게는 늘 고마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챙겨주시고 또 이제 그 위주로 또 이렇게 그 강의 갈 때는 로드 매니저로 아주 운전도 잘하고 단점이 있다면 서울 시내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평 휴게소까지 가서 제가 운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단원으로 함께했는데 어쩌다가 사무국장을 맡게 됐나요? 2017년도에 그 대퇴부 쪽에 단장님 다쳐가지고 그때 제가 자동차 운전을 강의장까지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냥 먼 길을 제가 운전하고 가고 또 서울 같은 데 제가 잘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간 휴게소에서 이제 교체해서 서울은 단장님하고 나머지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뭐 불편한 점은 없고 어차피 도와준다는 의미로 좋은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CPR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배워야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음에도 시간이 흘러 잊혀지고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는 방법을 어렴풋이 알아 심정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허둥지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고 하는데요. 늘 어떻게 CPR을 널리 알릴까 고민하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나요? 아예 그 저희들이 여기서 교육도 하지만 야외로 나가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체험 교육도 많이 합니다. 평일이라서 뭐 몇 명이 올지는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꾸준히 나가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캐치프레이즈가 나로 인해 살 수 있다는데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 내가 쓰러졌을 때 저한테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한 응급처치 방법 중 하나인 심폐소생술. 모두가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특히 심정지는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인데요. 만약의 상황에서 내 소중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인형이지만 해보면 이렇게 손도 아프고 30번 세는 게 숨도 차고 조금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다가 저런 환자를 만날 수도 있는 일이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겨내고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무관심해요. 다 배웠어요 하고 가는데 사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잘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 또 힘차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나눠주며 누군가에겐 삶을 선물해주기도 하는데요. 주변에 도움을 주며 더 좋은 세상을 향해 앞장서서 걸어가는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